자, 이번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 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속도의 정의를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단위시간당 이동거리의 변화량이에요. 그런데 이 단위시간당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1초당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1초당 이동거리 변화량이 속도인 거예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는 우리가 V라고 쓰죠. 또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움직일 때 뭐 80km per hour 이런 식으로 말을 쓰죠. 이게 바로 1시간당, hour이니까 1시간이죠. 1시간당 80km를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m per second라는 말을 볼게요. 이 말은 1초에, 세컨드니까 1초에 10m를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고, 이제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V는 T분의 X인데 이 V가 속도였죠. 그리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서 1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속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시간의 단위는 이제 세컨드를 많이 쓰고 이동거리는 미터를 많이 쓰죠. 이제 공식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제 VT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5초 동안 10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 10이라는 것은 바로 1초에 10m를 간다라는 것이 바로 속도였죠. 그런데 이동한 시간이 바로 5초예요. 그러면은 5초 동안은 50m를 가겠죠. 그리고 이 값은 10에다가 5를 곱해주면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5초의 시간 동안 10m를 갔으니까 두 개를 곱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이 5 곱하기 10을 하면 면적 50이 나오죠. 그래서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이동거리를 뜻한다. 네, 되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였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약에 그려져 있으면은 이동거리가 몇일까요? 네, 이동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에요. 이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 구하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해서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동거리를 면적만 보면 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단위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이 단위시간당은 뭐다? 1초당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1초에 속도가 변한 값이 바로 가속도예요. 그리고 가속도는 A라고 쓰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예시를 들어보면 중력 가속도가 있어요. 이 값은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그래서 이 가속도의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9.8 미터 퍼 세컨드, 이거는 속도죠. 그리고 밑에 S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 S는 우리가 어떻게 읽었냐면 1초당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1초당 9.8m/s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초당 속도가 9.8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를 읽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F는 ma라는 개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공식을 한번 말로 해석을 해볼게요. 가운데 보면 질량이 있죠? 이 질량은 물체, 질량이 있는 물체를 뜻하죠. 그래서 이 질량이 있는 물체에 만약에 힘이 가해지면 A, 가속도가 생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말은 힘이 있어야지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가속도는 뭐였어요? 가속도는 속도 변화였어요. 그래서 속도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지만 물체는 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생기지 않겠죠? 그럼에 따라서 속도 변화도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면은 만약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는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가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정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찰력과 공기저항 등 물체를 그냥 움직이게 시키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마찰력과 공기저항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과학에서는 마찰력과 공기저항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등속운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등속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F는 ma라는 공식 때문에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가해야지 가속도가 생겼죠. 그럼 힘을 가지 않으면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서 속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등속운동하는 물체들은 계속 등속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F는 ma라는 공식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가속도와 속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서 어떤 물체가 5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F,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 됐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0이면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물체는 계속 5m/s로 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운동
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